오늘 인물 중국사는 5월 동주와 와신상담의 고사성어를 낳은 5월 전쟁의 오자서와 손무, 그리고 구천과 부차 이야기입니다. 손무와 손자병법. 손무는 춘추시대 말기에 살았던 제나라의 병법가로 유명한 손자병법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오나라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는데 손무의 통솔 아래 오나라는 군사력이 급속도로 강성해져서 널리 명성을 떨쳤습니다. 기원전 512년인 주나라 경왕 8년에 오자서가 오나라 왕녀에게 손무를 뛰어난 군사가로 추천했는데 손무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13편으로 된 병법을 바치자 함녀는 그를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손무가 저술한 병법의 효과를 시험해 보고자 바로 그에게 병법으로 궁중의 미녀들을 훈련하도록 명령했는데 훈련을 시작한 후 손무는 먼저 군기를 매우 엄격하게 다잡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무리의 대장이자 오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 2명을 참수한 것인데 그러자 궁녀들은 몹시 놀라서 서로 앞다투어 무릎을 꿇고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이를 통해 손무가 용병에 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함녀는 그에게 오나라 군대를 통솔하는 자리를 맡겼는데 그의 함녀는 초나라 도성령을 치고 싶어 했지만 손무는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06년에 오나라 왕이 오자서와 손무에게 이제 초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도 되는지 묻자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나라 장군 자상은 탐욕스럽고 당나라와 채나라에 모두 원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나라, 채나라와 연합하면 초나라를 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나라 왕은 당나라, 채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 초나라를 정복하러 나섰는데 군대가 한수에 이르자 초나라에서도 군대를 보내 오나라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두 나라 군대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는데 이 전쟁에서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에 맞서 오전 5승을 거두며 초나라의 도성인 명을 점령했고 이로써 초나라는 패권을 잃었습니다. 오나라는 이후 오자서와 손무를 더 중용해 군대를 키워 날로 국력이 강성해졌는데 춘추시대 말기 서쪽으로는 강대국 초를 멸망시키고 북쪽으로는 제와 진나라를 위협했고 남쪽으로는 월나라를 복종시켰습니다. 손무는 이전 세대, 특히 춘추시대의 전쟁을 연구하고 군사 사상의 성과를 종합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변해에 흡수시키고 융합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후대에 대대로 전해진 엄격한 사상과 합리적인 구조를 갖춘 군사 이론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손무의 군사 사상은 크게 전쟁관, 전략이론, 작전 사상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는 막강한 군대와 신중한 전쟁을 기본 준비 자세로 삼고 전쟁을 중요시하되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않았고 병력을 남용해 전쟁을 일삼는 것에 반대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막강한 군대와 신중한 전쟁이라는 기본 사상에 비추어 손무는 전쟁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사를 알아야 한다는 지병, 전쟁을 알아야 한다는 지전의 사상을 제시하고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지피지기, 하늘을 알고 땅을 안다는 지천지지를 요구했습니다. 전쟁과 작전을 이끌 때 적과 나 양쪽의 여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즉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것입니다. 손무의 전략이론은 나라 사이의 전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이익을 출발점과 핵심 문제로 삼아 나라와 군대를 안정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손무는 내적 요인을 통한 승리, 즉 각 방면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수도보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략에 통달한 사람은 무기를 쓰지 않고도 적을 이기는 바, 그 첫 번째 전략은 적의 모략을 깨뜨리는 벌모이고 그 다음 전략은 적국과 타국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벌교였습니다. 손무는 손자병법에서 보편적인 리더십을 갖춘 일련의 작전 원칙과 작전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의 병법 사상은 중국 고대 군사학이 한 단계 더 성숙했음을 나타냅니다. 오나라 함녀가 월을 공격하다. 기원전 496년에 오나라 왕 함녀가 월나라 왕 윤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공격하자 월의 새로운 왕 구천이 병사를 이끌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지금의 저장성 자심시 남쪽인 추리에 전투 대형을 펼쳤는데 적진을 살펴보니
오나라 군대의 진영은 질서가 엄격하고 정연해 빈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적의 군사력을 가늠하기 위해 돌격대를 보내 기습하게 해보았지만 성과는 없자 구천은 시선 돌리기, 전술을 사용하고자 이미 죽을 목숨인 죄인들로 자살 특공대를 조직하고 세 조로 나누어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나라 군대의 진영 앞에 나아가 각자 자신의 목에 검을 겨누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정말로 모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가 싸우는 이곳에서 군령을 어겨 죄를 지었다. 이에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으로 속죄하겠노라. 오나라 군사들이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틈을 타서 구천은 공격 명령을 내리고 오나라 군대의 참패를 안겼습니다. 이때 월나라 대부 연고부가 창으로 오나라 왕 함녀의 발가락을 찍어서 잘라내고 그의 신발을 가져갔는데 함녀는 퇴각하는 도중에 추리해서 3.5km 떨어진 고개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나라 왕 함녀가 춘추시대의 마지막 패주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세력은 패주로 인정받은 이전의 왕들에 훨씬 미치지 못했는데 춘추시대의 진정한 패주는 사실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패주 쟁탈 전에 열기가 식고 이미 새로운 세력과 제도가 등장하기 시작한 춘추시대 말기에 일어났습니다.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패주를 칭하다. 기원전 494년 오나라에 패한 월나라 왕 구천은 와신상담하여 백성을 구제하고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는데 기원전 482년 함녀의 뒤를 이은 부차가 황지에서 북쪽 지역의 제후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구천은 그 때문에 오나라 내부의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군대를 보내 오나라 군대의 대승을 거두고 오나라의 태자를 죽였습니다. 부차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두둑한 선물과 함께 월나라로 사람을 보내 화의를 청했는데 이에 구천은 아직은 자신이 오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힘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안에 응했습니다. 4년 후 월나라는 한층 더 강해졌고 반대로 오나라는 연이은 전쟁으로 정예 부대가 모두 제나라와 진나라에서 목숨을 잃었고 병사들과 백성은 극도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월나라 왕 구천은 다시 오나라 정복에 나서 입택에서 오나라 군대를 꺾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기원전 476년 다시 오나라 정복에 나서 3년 동안이나 오나라를 포위했습니다. 결국 오나라 군대는 크게 패하고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인생을 마감했는데 기원전 473년 오나라를 멸망시킨 뒤 구천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회수를 넘어 서주에서 제나라, 진나라 등 제후와 만나고 주나라 천자를 아련하고 공물을 바치자 이에 주나라 원왕은 구천을 제후의 우두머리인 후백으로 봉해 월나라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초나라가 강해 북쪽 지역을 점령하다. 춘추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초나라는 춘추시대 말에 새로이 강대국으로 등장한 오나라에 패했지만 이후 5월 전쟁이 일어나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 가벼워졌습니다. 기원전 473년에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자 초나라는 오나라의 위협에서 벗어나 다시 국력을 부흥시킬 수 있었는데 기원전 447년 초나라가 채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채나라는 주나라 초기의 제후국으로 봉해진 주요 제후국으로 줄곧 초나라, 진나라 등의 대국과 중간지대를 두고 다투어왔습니다. 채나라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한층 더 키운 초나라는 기원전 445년에 진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사시의 기나라를 공격해 멸망시키는 등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월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강해 북쪽 지역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에 초나라 해왕이 군대를 보내서 동쪽으로 사수 위쪽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강해 북쪽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지속해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초나라는 국력이 매우 강성해지며 영향력을 갖춘 대국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부차와 구천의 와신상담. 앞에서 본 것처럼 오나라 왕 함녀가 전사하자 그의 아들 부차가 왕위에 올라 복수를 다짐했는데 대부 백비를 태제로 삼고 그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우게 한 후 추리 전투에서의 모욕을 씻고자 했습니다. 부차는 매일 밤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누워 잠을 청했고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빠짐없이 부차야. 너는 월왕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라고 외치게 했는데 이를 와신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494년 봄 오나라 왕 부차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월나라를 공격했는데 부초에서 오나라 군대가 월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해 월나라 군대는 회계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월나라 왕 구천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병사 5,000명을 이끌고 방어를 하면서 몰래 오나라 태제 백비에게 뇌물을 주어 월나라와 강화할 것을 주장하게 하고 부차에게는 미녀를 바치며 강화를 청했습니다. 오자서가 그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충원을 했지만 결국 부차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월나라와 강화를 맺었고 구천과 범년은 오나라의 인질로 잡혀 부차의 몸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구천은 대신 문종에게 국정을 맡겼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난 기원전 491년에 부차가 구천의 죄를 용서하고 월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구천은 3년 동안 받은 모욕을 잊지 않고 그 한을 풀고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 쓰디쓴 쓸개를 방에 걸어두고서 밥을 먹을 때면 먼저 쓸개를 맛보았는데 이를 상담이라고 하며 와신과 합쳐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또 편안한 마음에 자칫 복수의 결심을 잊을까봐 장작을 깔고 그 위에서 누워 자며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직접 백성과 함께 밭을 갈았고 그의 아내는 직접 배를 짜며 옷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하며 검소한 의복에 만족하고 백성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인구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충실히 관리하여 튼튼하게 만들고 또 백성에게 오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가르쳐 월나라는 마침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482년 여름 부차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월나라 왕 구천이 군대를 이끌고 오나라를 공격해 오나라의 도읍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73년에 구천이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오나라를 공격해 오나라 군대를 무찔렀고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월 동주. 이처럼 중국 춘추시대 남방지역의 주요 열국이었던 오나라와 월나라는 오랜 세월을 원수지간으로 지내는데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로 5월 동주가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적과의 동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직역하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탐 정도로 손자구지편에 다음과 같은 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옛부터 서로 적대시해온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 한다면 오나라 사람이나 월나라 사람은 평소에 적개심을 잊고 서로 왼손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도울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전차의 말들을 서로 단단히 붙들어 매고 바퀴를 땅에 묶고서 적에게 그 방비를 파괴당하지 않으려 해봤자 최후의 의지가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의지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필사적으로 하나로 뭉친 병사들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처럼 아무리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적이나 원수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얼마든지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인물 중국사는 5월 동주와 와신상담의 고사성어를 낳은 5월 전쟁의 오자서와 손무, 그리고 구천과 부차 이야기였습니다.